피부과에서 하면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되는데 집에서 하면 단돈 2,000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방법도 피부과 전문의들이 다 알려줬어요.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시술 꿀팁을 준비했거든요. 내가 하기에는 좀 무섭단 말이야. 아직 좀 망설여진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너무나 핫했던 홈케어의 끝판왕, 집에서 하는 리쥬란 힐러, 즉 MTS 다들 아시죠? 제가 어제 시술을 했단 말이죠. 아주 따끈따끈한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뭐야, 나 그거 영상 다 봤어. 다 똑같더나. 맞아요.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유튜브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너무도 핫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직 2자릿수인 저도 이 주제를 다뤄야겠죠. 두 번째, MTS는 이미 많은 피부과 전문의도 홈케어 끝판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추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대로 제가 해보고 느낀 점이 어떤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발 늦었지만 영상을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시술 꿀팁을 준비했거든요. 내가 하기에는 좀 무섭단 말이야. 아직 좀 망설여진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제 피부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 건조 피부이며 좁쌀 여드름과 붉은 여드름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MTS는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펜 타입으로 된 MTS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펜 말고 롤러 형식으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서 구매했어요. 이 MTS를 피부과에서 하면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되는데 집에서 하면 단돈 2,000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 비싼 시술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방법도 피부과 전문의들이 다 알려줬어.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우선 MT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엄청 얇은 바늘로 미세하게 상처를 내고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형성되는데, 재생이 되면서 모공 같은 것도 좀 좋아지고 여드름 이런 것도 좀 좋아지게 되는 원리인 거예요. 미세한 상처를 냈으니 거기에 좋은 성분을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피부에 침투가 어려운 히알루론산 앰플을 발라주는 건데요. 그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게 인공 눈물이에요. 비싼 화장품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 원료보다 순도가 더 높고 심지어 흡수도 잘 된다는 히알루론산 저분자가 들어있다고 해요.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리쥬란 힐러의 성분인 PDRN이 들어간 인공 눈물도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 눈물은 PDRN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PDRN만 따로 구매했어요. 하신 분들 보니 피부가 촉촉해지고 뾰루지가 빨리 줄어들고 잔주름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빠르게 같이 해볼까요? 준비물은 롤러, 소독 알코올, 유리볼, 인공 눈물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독한 롤러를 문 떼세요. 절대 안 돼. 마른 얼굴에 무작정 MTS 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피부 어떠세요? 건조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관리를 하든 피부가 너무 메마른 상태에서 하면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MTS 하기 전에 알로에팩을 먼저 해서 얼굴의 열감을 낮추고 피부에 수분이 가득 채워지게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알로에젤로 만드는 수분 폭탄팩 링크는 제가 더보기에 넣어둘 테니 궁금한 분들은 봐주세요. 진짜 방법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세요. 히알루론산을 넣은 알로에팩 20분간 해주세요. 팩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진짜 달라요. 팩을 하는 동안 롤러를 알코올에 담궈서 3분 정도 소독해주세요. 소독 후 꺼내서 공기 중에 충분히 말려주세요. 완전히 말려야 해요. 알로에 젤을 닦아내기 위해 물세안이나 클렌징 워터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이거는 거품기에 넣은 클렌징 워터인데요. 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볍게 씻을 때는 거품으로 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요. 잠깐! 나 너무 무서워. 근데 마취크림 같은 거는 또 바르기 싫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쿨러 사용하세요. 피부과에서도 보톡스 맞을 때 이걸로 얼굴 쿨링 하잖아요. 저는 전날 미리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대신 전후 사용 시 소독은 필수예요. 일회용 알코올 수압으로 얼굴 전체를 닦아주세요. 라텍스 장갑을 준비했어요. 세안하고 소독까지 하니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인공 눈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내가 할 부위를 섹션을 조금씩 나눠서 MTS를 해주고 인공 눈물을 조금씩 발라주면 됩니다. 앞볼부터 시작할게요. 같은 부위를 3번 정도 롤링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한둘 셋, 한둘 셋. 한 번에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길게 하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끊어서 그리고 했던 부위가 겹쳐지게 할 거예요. 여기 롤러 사이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시술하기 위해서 살짝씩 겹쳐가면서 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르고 옆으로 이동할 때 피부에 붙은 채로 MTS를 옮기면 안 돼요. 피부에서 떼어내고 부위를 또 옮겨서 문질러야 합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반대쪽 대각선 이렇게 롤링 해주세요. 여기 코랑 나비존 부분은 모공이 넓잖아요.
모공이 넓은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피부가 평평한 상태가 아니라 큰 구멍이 나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은 같은 압으로 하면 안까지 상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살짝만 더 압을 줄게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려고 지난 영상을 블랙헤드로 잡았거든요. 깨끗해진 코에 롤링하니 더 기분이 좋네요. 그냥 피부에 문질문질만 하지 마시고 살짝 텐션을 주면서 시술해주세요. 20대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30대가 넘어간 분들은 사실 피부 탱탱함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 말에 진짜 공감할걸요? 20대 때 피부가 다 늙은 줄 알았는데 진짜 노화는 30대 중반부터 시작이던데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늙어 있음. 여기 붉은 여드름 부분도 지나가 줄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MTS를 할 부분은 피부 제일 바깥 부분인 표피층이에요. 표피층은 0.1mm 정도인데요. 많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0.1mm 정도만 피부에 들어가도 돼서 좀 살살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상여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압을 줘서 요 바늘이 조금만 더 들어가게 하시면 되거든요. 요 니들은 0.25mm, 진피 상부는 0.2mm니까요. 저는 상여자라서 조금 더 압을 줘볼게요. 한 부위를 할 때마다 인공 눈물을 살짝씩 떨어뜨려 주세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붉어졌죠? 피부가 좀 땡기고 살짝 따가워요. 이제 피부가 진정될 수 있도록 훅케어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마스크팩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마스크팩도 좋긴 한데 저는 제가 원하는 유효 성분만 딱 발라줄 거예요. PDRN이거든요. 다른 유튜버분 보고 알게 된 건데 성분이 진짜 단순하게 딱 들어있어요. 그 유튜버분이 알려주신 사이트는 지금 전체 품절이라서 비슷한 사이트를 발견해서 구매했는데요. 이거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배송비까지 해서 10,000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이제 모델링 팩을 해서 얼굴에 유효 성분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PDRN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거 알고 계셨나요? 스킨부스터라고 널리 알려진 리쥬란 힐러의 주성분이 이 PDRN이에요. PDRN은 피부 재생으로 유명하고 인체의 DNA와 유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15분 정도가 지나서 팩을 제거할게요. 남아있는 팩은 해면으로 가볍게만 닦아줄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시카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마데카솔 겔에다가 제가 쓰는 아토베리아 로션을 섞어서 발라줄게요. 시카 성분이 없으신 분들은 바르기 너무 뻑뻑한 크림 말고 발림성이 부드러운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상처를 냈으니 너무 빡빡하게 바르는 거는 비추. 제가 세게도 롤링해보고 약하게도 롤링해봤거든요. 근데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통증은 비슷해요. 진짜 이거 할만해요. 하지만 이마, 관자놀이, 아래턱은 진짜 아파요. 이 부분은 힘을 좀 빼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공이 넓은 여기나 나비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일부러 좀 세게 했거든요. 근데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할 생각이 있냐?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많이 사뒀거든요. 대신 저처럼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보습제를 계속 레이어링해서 많이 발라줘야겠더라고요. 시술 후에 속건조가 엄청 심했어요. 시술 후 2시간이 지난 모습입니다. 붉은 건 다 사라졌어요. 속건조는 여전히 심하네요. 다음날 눈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한 피부 상태입니다. 피부에 살짝 광이 돌아요. 속건조는 여전히 심해요. 샤워하고 나왔는데요. 어제 훅케어 했던 걸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얼굴이 확실하게 밝아졌고 속광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MTS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인데요.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MTS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MTS 자체가 피부 장벽을 살짝 무너뜨렸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MTS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행성 염증성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도 비추. 그럼 시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피부가 상여자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에 1에서 2회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MTS 사용 시 주의사항은 위생입니다.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롤러도 사용 전에는 꼭 소독을 해주세요. 피가 살짝 맺힐 수는 있지만 피가 막 많이 날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염증 반응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기미 주근깨가 심한 부위는 사용하지 마세요. 색소세포가 표피했는데 자극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기미가 짙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기미가 있는 부분은 피하시던지 아니면 아주 약하게 시술해주세요. 집에서 하는 MTS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부분의 화장품이
바른다고 해서 피부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표피 안으로 조금 더 침투될 수 있는 용으로 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표피에서 진피 상부까지는 0.12mm면 충분하거든요. 홈케어로 0.25mm로 시술했을 때 진피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피 상부까지는 도달하게 하는 걸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흉터 치료가 목적이라면 니들이 1mm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요. 흉터를 보면 평평한 게 아니라 안으로 움푹 파여 있잖아요. 니들이 더 깊게 들어가야지 거기에 상처가 나고 재생이 된다는 건데 홈케어만으로 얼굴 모공이 개선되고 여드름 흉터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하고 싶다, 내가 바르는 화장품의 침투가 조금 더 잘 되게 하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바르는 MTS 리들샷 준비했거든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